자, 용접입니다, 용접. 그래서, 용접도 꽤 비중 있게 출제가 됩니다. 건설기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용접 3대장이라고 하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잔류용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용접 결함, 구조적 결함,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용접 비파괴하고, 그 다음에 불활성 가스 용접이라 해가지고 금속 보호 용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미그 용접, 티그 용접, 뭐 그런 것들. 구조물의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이게 이제 용접 결함이죠.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용접 시방사업, WPS 이런 문제들. 산업기계설비기사에서는 똑같아요. 기기 배관, 지지대 용접 검사시 확인해야 할 항목 네 가지 이런 거. 티그 미그 용접. 그다음에 아크 용접 원래 설명하고 대표적인 아크 용접법인 이런 것들. 그다음에 티그 미그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구조적 결함, 미그 티그, WPS 비슷비슷합니다. 산업이랑 건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한두 문제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용접 결함. 용접을 하면 저번에 잔류용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결함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류용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일단은 용접 결함이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구조적 결함이거든요. 그러면 요런 거 하나 그려줘야 돼. 이렇게 구조를 그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에, 용접 결함에는 언더컷이 있습니다. 언더컷.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발생 원인은 전류가 너무 높으면 발생합니다. 높으면 발생하고 모재가 파이고 방지 대책은 낮은 전류 사용, 속도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랩입니다. 이렇게 이건 전류가 너무 낮아. 그죠? 낮아가지고 금속이 덮기만 한 거고 방지 대책은 적정 전류 선택, 유지 각도 준수해서 이게 많기 때문에 헷갈려. 언더컷은 전류가 높고 오버랩은 전류가 낮은데 막 서로 막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 가장 단답형으로 많이 나오는 용입 부족. 여기 용이가 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용융점과 모재가 충분히 녹지 않은 상태. 방지 대책은 적정 전류 사용과 루트 간격 확보. 그다음에 루트 간격 뭔지 아시죠?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거는 치명적 요라는 균열입니다. 균열. 그래서 뒤에 이제 뭐 지형 균열 뭐 나올 건데 방지 대책은 예열과 후열을 통해 엄격히 방지한다. 스패터 높은 전류나 긴 아크 길이로 인해 비산되는 금속 입자 스패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기공 안에 이제 구멍 생기는 거, 가스가 내부에 갇히거나 표면에 구멍이 생김, 수소 과액 모재 오염, 방지 대책, 이음부 청소와 저수소기 용접 부상. 이 용접의 수소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다음에 슬래그 섞임, 슬래그 자료가 불완전하고 중간 청소를 철저히 해야 된다. 무슨 자야? 잘 모르겠네. 하여튼 용접 결함하면 이렇게는 그리기 힘드니까 요걸로 그려줘야 돼. 이렇게 하나 딱 전면부에 한 3분의 1 되는 크기로 싹 그려주면은 좋죠. 여기 스패터고 기공이고, 그 다음에 슬래그가 이런 거예요. 단면 감소, 응력 집중되고, 강도 저하및 파기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 청소 미흡, 부적절한 용접봉 사역, 그 다음에 전류 속도, 이런 것들이 저전류했기 때문에 슬래그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요걸 하나 그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는 용입 부족이고, 가장 심각한 건 균열이다.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함이란 NDT. 그래서 용접 결함은 용접배 금속 조직대에 발생하는 불연속으로서 설계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 못해 구조물의 강도 저하 및 파괴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기계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결함의 종류와 원인을 파악하고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림 나오고 그릴 거는 언더컷, 오버랩, 기공, 블로월, 용입 부족, 균열이다. 특히 균열은 가장 치명적이고 예열 후열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고 저수속의 용접봉을 사용해야 된다. 언더컷은 아까 얘기했듯이 과대 전류, 오버랩은 전류 부족, 헷갈리면 안 돼요. 기공 블로우는 용접기 습기, 가스보호 불충분, 유류 오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까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장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그 서브노트 보시면은 이 언더컷 방지 방법이 한 1, 2, 3 현상 1, 2, 3 방지 1, 2, 3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자신 있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결합. 그리고 요 그림 꼭 그려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균열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위험해요. 그래서 균열에는 용접부 균열의 원인과 방지 대책, 고온균열과 저온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부의 균열은 설계 이하에서도 갑작스러운 파괴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발생 온도에 따라 저온, 고온, 저온 균열로 분류되며 화학 성분, 수소함유량, 냉각 속도 등 다양한 공정 변수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소를 어떻게 잘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예방 대책이고 고온 균열, 응고죠. 이거는 이제 용접할 때 응고증 발생한다. 응고증. 그죠? 요거는 용접 다 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하는 거예요. 고온균열은 응고증 발생, 황, 인 등 불순물에 의한 액막 형성과 급격한 냉각 수축이 주어입니다. 이거는 응고증 발생하고 황과 인 불순물에 의한 액막 형성과 급격한 냉각 수축이 주원입니다. 그래서 발생 위치는 주로 용접부 중앙, 요쪽 부분입니다. 요쪽은 열영향부라 하죠. 요쪽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고 발생 시점은 응고중 발생한다. 그 다음에 저온균열은 코울드 크랙은 응고 발생, 확산선 수소, 경화 조직, 구소국력의 삼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저온균열 위험성, 저온균열은 수시간에서 수일 후에 나타날 수 있다. 검사 시점 선정이 중요하다. 이거 같은 경우에 용접부 결함을 한다고 비파 검사를 용접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 시점이 중요하다. 응고 후 지연 발생.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고. 발생 위치는 열 영향부입니다. 여기가 이쪽이 열 영향부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열 영향부를 보시면 이쪽, 이쪽이 열 영향부, 이쪽이 열 영향부 그 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온균열의 방지책은 예열 및 후열을 한다. 냉각 속도를 늦춰 경화 조직 생성을 막고 수소 배출 및 잔류 응력을 제거한다. 예열 및 후열한다. 그 다음에 저수소의 용접법 사용. 수소 유입 최소화를 위해 저수소의 봉을 사용하여 사용 전 반드시 건조한다. 요거는 저온균열. 구성 및 응력 분산 설계. 대칭법이나 후퇴법 등 적정 용접 순서를 채택하여 이음부의 인자 응력을 낮춘다.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균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접부 균열에 대해 설명하시오. 용접부 균열은 용접 금속이나 열연양부에서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불연속부다. 아까 고온 균열은 중앙에서, 저온 균열은 열량. 이것도 하나 그려주면 좋겠네. 그래서 이쪽에서 고온 균열, 이쪽에 저온 균열. 좋습니다. 그래서 용접부 균열은 용접 금속이나 열연양부에서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불연속 부위다. 이는 응력 집중을 유발하여 피로 수명을 단축시키고 설계화 중 의해서 갑작스러운 파괴를 일으키는 주원이 된다. 따라서 균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공조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기계 설비의 안전의 핵심이다. 그래서 저온 균열은 열 영향부고 고온 균열은 융합 금속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까지 잘 그려가지고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접부 균열 방지 대책. 균열을 방지 위한 기술적 대책은 예열과 후열을 해야 되고
냉각 수소를 늦춰 경화 조직을 형성을 억제하고 수소가 밖으로 빠져나갈 시간을 확보한다. 용접 후 열 처리를 통해 잔류용량을 제거한다. 그다음에 저수소계 용접봉 사용. 수소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수소계를 사용하여 사용 전 반드시 규정 온도에서 건조한다. 용접봉을. 그다음에 적정 용접 순서 및 설계. 이거 뭐 하나 빠졌는데? 금속 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용접 순서를 채택한다. 용접 응력이구나 이게. 적정 용접 순서 및 설계. 잔류용력이죠. 용접소 잔류용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용접 순서를 채택한다. 불순물 제어, 모재 용접에 황이나 인 등이 함유량이 낮은 것을 선택하고 용접 중 오염물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그다음에 헬멧 제어는 기계 설비에 안전진 듯이 균열은 보수가 아닌 원인 제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저온 균열은 지연 발생 특성이 있어 비파계 검사 시점 선정에 주의해야 된다. RT 예? 방사선, UT, 초음파, 그다음에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실시간 용접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전류와 전압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여 균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스마트 제조 안전 시스템이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어, 하여간 이 용접부 균열, 그러니까 용접이 문제가 딱딱 떨어지게 나오면 좋은데 안 그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면 공부했던 것들 머리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예, 완성을 시켜야 돼요. 수소, 그 다음에 수소, 수소가 용접부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뜨거운 열이 주변에 물이나 불순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만들어낸다. 뜨거운 열이 주변에 습기나 불순물을 분해하여 수소, 그쵸? 지금 우리가 수소 만드는 공정이 대기에서 H하고 O 이 분리되잖아.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소의 위험성과 주요 결함 방지 대책. 용적 결함은 치수, 성질, 구조적 결함으로 나뉘며 그중 수소 유입으로 인한 결함은 예고 없는 파괴를 일으킬 정도로 치명적이다. 본 가이드는 수소 관련 위험 순위와 현장에서 빈번한 구조적 결함의 방지 대책을 요약한다. 이렇게 수소가 생깁니다. 용접하면. 아까 탑 10, 지연균열 설명드렸죠? 용접부 수일 뒤에 예고 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소 치화. 금속의 연성과 인성을 급격히 떨어뜨려 작은 충격에도 작은 충격에도 유리처럼 매지게 합니다. 이게 뭐지? 충격에도 하여튼간 금속 수소 치화. 3위, 4위는 은전 및 기공. 용접번 건조지 불량 시 발생하는 미세 균열과 내부 가스가 생긴다. 요거하고 균열 가장 치명적인 불합격 요소 예열 및 후열 처리를 철저히 하고 반드시 저수소 용접법을 사용한다. 언더컷 표면 검출 결함 이렇게 생기고 용입 부족도 생깁니다. 그래서 치화는 치활치화 연될 화자로 그 말 그대로 재질이 취약하게 부서지는 상태가 이제 치화입니다. 은점은 금속의 파단면에서 관찰되는 반짝이는 은색점 모양의 결함이 이제 은점이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1위는 지연균열, 수소치화, 3위 은점 및 기공. 균열 발생은 균열, 언더컷, 용입부정이 이제 주로 발생한다. 이거는 같이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소가 용접에 미치는 영향. 용접 중 유입되는 수소는 용접 금속 및 열량부에 침입하여 저온 균열, 수소치와 기금 등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한다. 특히 수소에 의한 균열은 용접 직후 안에 일정 시간 경과 발생하는 저온 균열의 특징을 가지므로 기계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소의 유입 차단과 방출 제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지연 균열, 저온 균열, 내부 결함 문점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여기 페이크, 얇고 작은 조각. 여기 이제 어닐링인데 원자학살을 이용해 재료의 균일하게 만드는 열처에서 그 열처리 4개 있잖아요. 담금질, 그다음에 뭐야? 뜨임, 뜨임이 템퍼링이지. 그다음에 어닐링이 뭐죠? 한국말로?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열처리 네 가지 있거든요. 하나가 기억이 안 난다. 담금질, 뜨임, 템퍼링, 어닐링,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것도 어, 가끔 나와요. 열처리의 종류를 쓰고 설명하시오. 그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용접에는 안 좋은 것들, 균열, 수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접 열량은 뭐 이거는 단답형으로 이제 가끔 이쪽이 열량분거든요. 그림 그려주셔야 되고 용접 열량분은 히트 어펙션인데 용접 열량부에서는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에 의해 모재가 녹진 않았으나 금속 조직과 기계적 성질이 변화한 영역을 말한다. 이쪽 부분이. 그래서 어, 요 정의 써주시고 그림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관리 항목은 이별량을 열량을 재야 되고 예열해야 되고 후열해야 되고 그다음 재료 관리는 수소 취성 방지해야 된다. 요거까지 싹 정리하시면은 다음 중 용접부 열량부에 대해 쓰고 설명하시오. 1교시에 나가면 쓰시면 됩니다. 이 그림만 그려도 10점 중에 5점은 받아. 이 그림만 그려도. 요거 제목 쓰고 요것만 써도 6점은 받아요. 문제는 열량부를 쓰고 설명하시잖아. 그 열량부가 뭔지만 쓰면 돼. 만약에 열량부를 에 대해 쓰고 방지 세태を설명하면 여기까지 다 적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왜 생긴다? 저온기념시 발생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용접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은 비파기 검사입니다. 비파기 검사. 그래서 이거는 뭐 돌아가면서 나오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사선, 그다음에 초음파, 그다음에 자분, 액체, 와전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물론 한 일곱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방사선은 말 그대로 그 엑스레이 투과하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을 투과시켜 필름에 기록함으로써 내부 결함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필름을 확인하잖아요. 영구 보존이 가능하고 이제 고비용이고 하여튼간 방사선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이거를 측정하는 사람들의 안전성도 좀 고려가 되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야? RT 했고 UT 초음파. 이거 초음파를 이제 보내서 결함인 부분에는 이제 반사되는 초음파량이 조금 달라질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결함을 확인하는 거여서 두꺼운 부재 검사용이 연고 기록이 어렵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그래서 어, 우리 초음파도 그 건강검진 할 때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꼭 그 액을 발라줘야 되고 이렇게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자본 탐상. 어, 이 이제 시험체를 이제 자석화 시키는 거죠. 표면 밑에 있는 검출 능력이 탁월하고 요거는 이게 이제 시험체가 이제 그 자화가 돼야 되잖아요. 비금속체는 이제 시험하기 어렵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결함 있는 부분에서는 정상인 부분하고 다르게 누설 자장에 의한 이제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액체 티르 상삼 이거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제 모재에 이제 현상재를 도포하고 그다음에 침투액을 도포하고 그다음에 침투액이 스며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침투액 여분의 침투액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현상재를 도포하고 뭐 그래서 그런 표면에 있는 결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와전류 검사는 ET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류의 이제 결함이 있는 부분에서 전류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섯 가지를 하시면 되고, 딴 건 모르겠는데, 와전류는 좀 그림은 좋아요.
나머지는 그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 뭐, 액체 침투 탐상,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묻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은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건설은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액체 침투 탕상법인데, 첫 번째, 침투액을 적용해서 균열 등의 불연속 부분에 이렇게 침투시켜요. 그 다음에 과잉의 침투세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제를 도포하고, 그런 불연속부에서, 그 침투제를 빨아 올려. 그 다음에 불연속부의 위치, 크기, 지시 모양을 검출하는 방법. 이 순서로 이제 기억해가지고, 어, 이 그림을 그리면 좋아. 탁월한 경제성과 범용성. 검사 방법이 간단하면 제품의 크기나 형상, 비금속 효과 없이 미세 균열 현상이 탐상이 가능하다. 이거는 그런 장점이 있고, 적용 한계 및 주의사항은 표면 결합 및 탐지기능이 가능하며 거칠기나 다공성 표면이 거친 표면이나 고온 환경에서는 적용 불가. 그런 특징이 있고. 와전류 탐사는 유독 코일의 자자가 형성하면은 정상인 부분하고 비정상인 부분하고 이제 달라지잖아요. 금속 안에서만 생기고 표면 근처에 많이 흐름, 그 다음에 결함이 있으면 흐름이 깨진다 이렇게. 그래서 유독 코일이 자정 형성 다음에 변화 및 감지 판독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고속 자동화 및 데이터 보관 용이 비접촉 식 고속 탐상이 가능하며 검사 기록이 연구 보관 및 다양한 정보의 동시 취득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전기 전도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해요. 특징, 뭐 장점, 단점. 그래서 암기하실 때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이 다섯 가지는 금방 외울 수 있어. 다섯 가지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특징이 뭔지,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는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암기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걸 다 암기하면은 그날은 써질 것 같은데 다음날 써보면 반은 까먹어요. 큰 제목부터 우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액체팀 상상은 표면 거치가 다공성은 불가하고 거친 표면도 불가하고 비교적 저렴하다. 와전류는 대상 재질이 반드시 전도체해야 되고 침투 깊이가 매우 얇고 복잡한 전기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부 비파기 검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용접부 비파기 검사란 재료나 구조물의 모형과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것.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내부 표면의 결합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거의 반대말이 뭐죠? 파괴. 이는 용접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신뢰성 향상, 품질 관리 및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기계 안전 분야에서는 대형 사고를 예방한 필수 공정이 돼서 배관 설계는 주로 무슨 방법으로 비파게 해? 우리 하 선생님 회사에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배관에서 아주 그 탁월한 비파게 검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하여튼간 RT, UT, FT, PT, ET 뭐 유관 검사는 빼고요.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잘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잖아. 프렌트, 배관, 결함, 비파계 검사 방법은. 그래서 프렌트, 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비파계 검사는 모재의 재질, 두께, 예상 결함의 종류, 현장 안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정해야 된다. 전통적인 RTUT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최근에는 안전과 효율을 위해 이거 뭐라고 읽어요? 파우투? 위상 배열인데 저 그냥 파우트로 할게요. 파우투의 적용 확대된 추세다. 그래서 특징은 중요도가 매우 높고 기록이 남아야 한다. 그러면은 RT하고 이 파우트 똑같은 RT하고 파우트이고 요거는 뒤에 설명드려요. 어떤 건지. 그다음에 두께가 아주 두꺼운 고압 배관이 나면 UT하고 이거 파우트고
자성이 안 생긴 스테인리스 강의 배관을 표면 검사한다면 PT. 자성이 없으면 MT. 불가. 그렇습니다. 네. 일반 탄소광 배관의 표면을 빠르게 검사한다면 MT. 이런 것들을 알아주셔야 돼. 그래서 어떤 현장에 에, 비파계를 사용하는지. 요거는 요거는 파우투 검사는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겁니다. 뒤에 설명을 나고 위상 배열이라고 하죠.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 강 이런 것들은 이제 침투 탐상법을 하면 되네. 그래서 요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어쩔 때 무슨 검사를 한다. 또 배관의 결함 비파기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야, 이거? RT나 뭐 저기 UT 이런 거 해야겠네. 좋습니다. 그래서 배관 검사 방법 이렇게 이런 걸 한번 또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상배열 초음파 탐사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UT보다 조금 더 굉장히 정밀하게. 그래서 요게 이제 단독으로 옛날에 문제가 나왔어요. 하우투 검사가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가 더 빠르고 정밀한 비파 검사에서 뒤에 또 나오나? 그렇지. 이렇게 일반 초음파 탐상은 이렇게 후레쉬 하나 비치는 거예요. 응? 빛이 한 방울만 나가서 구석구석 보려면 손을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는 가만히 서서도 빛의 각도와 초점을 자유롭게 바퀴 넓은 판을 훑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단순 그래프지만 이거는 그래프가 아닌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단순 그래프 대신 단면 영상을 통해 결합의 모형을 바로 확인한다 해서 일반 초음파 탐사는 단일 소자 한 개인데 이게 다중 소자 엄청 많네요. 그다음에 단순 그래프지만은 스캔 형태로 검사의 숙련도에 의하자면 유티는 이거는 데이터의 분석주의에 높은 객관성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위상 배열은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또 내가 뭐라 놨지?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위상 배열은 방사선이 필요 없고 RT와 달리 방사선을 쓰지 않아서 좋고 안전하고 공기 단층 및 높은 검출률 한 번의 스캐너 넓은 범위를 검사하여 복잡한 형성의 미세먼지도 놓치지 않는다.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상 배열도 그 UT 다음에 정리를 하세요. 같이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림을 그리시든지 해가지고 같이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인데 공공기관은 수요일 날 다 컴퓨터 꺼지고 그 늦게까지 컴퓨터 켜놓잖아요. 그 페널티가 있어요. 세상 좋아졌어. 그다음에 이거 포즈 어레이 UT 이렇게 돼 있구나. 위상배열이고 여러 개의 센서가 있다. 각 센서가 조금씩 차이를 두고 신호 발사 파동이다. 이게 딱 맞게 겹쳐진다. 강한 빈 생성하고 집중된다. 위상 차이를 주어 파동이 특정 방향에만 겹쳐서 그 방향으로 빔이 만들어간다. 요거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위상 배열 검사 UT 옆에 다음에다가 이걸 꼭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파괴 시험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용접 비파괴를 엄청나게 외웠을 거 아니에요? 여러 기술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시험에서 갑자기 용접 후 파괴 시험이 나온 거야. 근데 10명 중에 6명은 비파괴를 썼어. 문제가 다른데 예? 암기한 거에만 몰입돼 있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 무료 문제들은 허를 찌른 문제된 거지. 비파괴를 낸 게 아니라 파괴. 사실 용접부를 파괴하면서 검사하는 게 맞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인장 아시죠? 인장 시험, 굽힘 시험, 충격 시험, 경도 시험, 매크론 마이크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시험은 시험표를 양쪽으로 당겨 인장 강도 항복점을 측정하여 구조적 지지 능력을 확인하고 샘플론을 해볼 수 있겠네. 이걸 한 다음에 실제 용접을 하겠네. 근데 굽힘 시험, 180도 굽힘을 통해 표면 균열과 연성을 확인하여 슬러기 혼입 등을 결함을 적발한다. 아, 이거를 굽힘해 보면서 안에 있는 거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네. 이거는 강도 확인 및 항복점 측정이고, 이거는 표면 균열 및 연성 확인이고, 그 다음에 충격 시험, 사르피 시험, 그러니까 그 사르피 시험인데 에너지를 에너지 흡수량을 측정하여 동족에 든 가혹한 환경과 치성 파괴를 방지한다. 치성 파괴 탐지하고 경도, 치성 균열 위법 관리하고 이건 열량부의 경화 정도를 측정하여 취성 균열의 위험성을 사전에 관리한다. 매크로인 마이크로 이거는 현미경 보는 거네. 육안이나 현미경으로 용의 깊이 미세 조직 결정 크기를 관람하여 공정 조처성을 검증한다. 공정 조처성을 검토하고 아무튼 비파괴 다음에도 파괴 시험 해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림 충분히 그릴 수 있네. 그러셔가지고 어, 허를 찌르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그 세 번 읽어보셔야 돼요. 세 번. 그래서 너무 아는 문제 나왔다고 흥분하면 안 되고 문제를 세 번 읽어봐야 돼. 야, 세 번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내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했을까? 한번 심호흡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보다 그 기숙사 시험 치면서 나와서 그 틀리게 쓴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아는 건데 잘못 문제를 이해해가지고. 아니 내가 강의를 지금 한 15년 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있었는데 제일 자신이 1교시, 2, 3, 4교시 제일 자신 있는 거를 다섯 번째 썼다는 거야. 그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첫 강의 때 네 문제밖에 채점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다섯 번째 쓰면 어떡하냐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시험장에 가면 더 골 때려, 막. 1교시 끝나고 없어지는 사람, 2교시 끝나고 없어지는 사람, 시간 모자라다가 막 감독관하고 싸우는 사람. 용접후 파괴 검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용접후 파괴 시험은 시험판에 기계 자가용 가하여 파괴함으로써 재료의 강도, 연성, 인성 및 조직의 결함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용접 절차 사양서를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계 설비의 설계 하중 내 안전조를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해서 인장, 굽힘, 충격, 현미경 보는 방법 잘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접 절차 사양서 얼마 남았지? 그냥 가야겠네요. 어. 그래서 WPS가 뭐다? 여기 그 웰딩 프로시우더 스페시피케이션 그래서 WPS 용접 절차 사양서라고 합니다. 문제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용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절차 사양서대로 해야 된다. WPS는 특정 용접 작업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이다. 용접사가 이 지침대로만 용접하면 설계자가 의도한 강도와 품질이 보장되도록 표준화된 것이다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WPS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용접 방식, 모재, 용접법, 자세, 전기자 특성, 예열 및 후열, 보호가스 이런 것이 다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나온 걸 보고 이거는 AI를 한번 잘 넣어가지고 서술형을 한번 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용접 사양 절차서, 용접 절차 사양서 뭐 똑같은 말이고 이거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용접 후 잔류응력 발생 원인 방지 대책 설명하시오. 정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용접은 금속을 국부적으로 극히 가열하여 냉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잔류응력이 발생한다.
이는 구조물의 변형, 피로 파괴, 응력 부식 균열의 주요 원인이므로 기계 안전석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잔력력이란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잔력력이란 외부에서 가해진 하중이나 열원이 모두 제거된 후에도 재료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능력. 근데 여기 용접부 잔력력이니까 요걸 만약에 이 문제 쓰면 기계적 상변화 원인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 열적 원인만. 용접처럼 국부적으로 뜨겁게 달궜다가 식을 때 먼저 식은 부분과 나중에 식은 부분의 수축 정도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요게 원인의 핵심입니다. 용접처럼 국부적으로 두껍게 달궜다가 식을 때 먼저 식은 부분과 나중에 식은 부분의 수축 정도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요게 이제 원인이고 방지 대책, 적절한 이온 설계, 예열, 용접부 대책, 대칭, 후진, 스키퍼, 용접부 대책, 용접제거 풀림, 뭐 그다음에 피닝, 요 그림 다 그리라고 그랬죠. 말로 설명을 못하면 그림이라도 그리세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크 용접이 있거든요. 아크 용접. 저도 뭐 용접을 뭐 공부만 해봤지 뭐 용접 대학교 때 한번 해보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눈에 이해하는 아크 용접에서 우리가 모재에다가 이제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금속봉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려면은 용접봉이 모재에 닿으면 용접이 안 돼. 살짝 띄어야 돼. 그래야 이제 용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복 아크 용접. 그래서 피복제가 발린 용접을 사용하여 수동 방식으로 야외 작업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다. 그래서 요거 말대로 용접봉을 물려가지고 모재에다 용접을 살짝 띄운 상태로 용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죠. 감전, 뭐 눈, 피부재 이런 것들. 그래서 전국 형태는 소모성 용접법입니다. 보호 방식은 그냥 피복제에서 나오는 연석가스예요. 거의 보호해줄 게 없어요. 주장점은 저렴한 설비이다.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피복 아크 용접이고 여기 아크 용접이란 전극과 금속 사이 3천에서 5천 도씨의 강력한 열을 발생시켜 금속을 녹여 붙이는 방식이다. 핵심 작동 원리는 전하블록으로 발생한 아크가 열원이 되어 금속 재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결합한다. 그래서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은 티그 아까 시험 문제 티그 미그 나왔죠. 티그 용접입니다. 비소모성 텅스텐을 사용하여 슬래그가 없고 매우 정밀하고 깨끗한 결과물을 만든다. 전구 경태는 텅스텐 봉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호가스는, 비활성가스, 아르곤 헬륨입니다. 아르곤 헬륨. 그래서 여기 그, 그 용접봉에서 가스가 나와요. 이건 텅스텐 용접봉이고. 아시겠죠? 여기가 지금 아르곤 헬륨은 공기로부터 여기를 보호해 주는 거야. 이렇게. 아르곤 헬륨 가스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소나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보호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불활성 가스 압금유라고 합니다. 용접 보호 용접. 미그는 여기 이제 두 개가 아닙니다. 요 미그는 이 안에서 다 나와. 안에서 여기 미그 보시죠. 여기 가스 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용접봉 라인도 있습니다. 이 한 아니다. 미그가 아니고 그치 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 와이어도 나오고 그 불활성 그 용접보 가스 보도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여준다. 그래서 미그 티그 용접은 금속 보호 용접입니다. 그래서 불활성 그 의미가 있는 거여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거
여기 그 서브머지드 용접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잠호 용접이라는데 알갱이 속에서 플러스 속에서 사용 용접하여 아크가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플럭스 용접을 해서 여기에 이제 그 호퍼에서 이렇게 나와서 용접 그 불빛이 보이지가 않아. 이거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철도 레일 긴 거 있죠. 그런 거 용접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호 용접이다. 그 잠수 이제 용접 보이지 않게끔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다 플럭스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건 서브머지드 용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크 용접은 요거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개. 그리고 가스 텅스 아크 용접하고 가스 금속 아크 용접. 이거는 뭐다? 금속 보용접이고 여기는 CO2 가스가 나오고 여기는 아르고르 헬륨이 나온다. 그다음에 요거는 텅스텐 봉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소모성 전극 와이어가 같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접봉이 타면서 하는 거. 티그는 토치에서 이제 아르곤 가스가 나와서 이제 텅스텐 봉으로 용접하는 거고 이거는 다 나오는 거예요. CO2 가스하고 다 이거까지. 서브 덩지는 서브머지드 용접은 이제 이런 플러스 가로 안에서 용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금속 보호를 하냐? 안 좋아져요. 질소와 산소 발생하고 수소도 생기고 공기가 닿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보호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크 용접의 종류 네 가지 종류별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가 최근에 나왔어. 그래서 136은 아닌 것 같아. 5 같은데. 아크 용접은 전극과 모재 사이에 전하버럭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아크 3000에서 5000도를 이용해 금속을 접합하는 방식인 구조물의 건조성 확보를 위해 재질과 형성에 맞는 용접법 선택이 중요하며 기계 안전 측면에서는 전격, 유해 광서, 휴음 등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이 병행해야 된다. 기계 안전이 그냥 안전 측면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여기가 더 친절하게 쉴드 메탈 아크 웰딩이냐. 저도 잘 안 헤어져요. SMAW 피복 아크 용접이 쉴드 메탈 아크 웰딩 그다음에 티그 용접이 티그 용접이 GWAW 이거 뭐야? 티그 텅스텐 이너트 가스 이거네. 근데 G는 뭐지? 가스. 그다음에 가스 아크 용접은 GMA 이건 미그 서브머지드는 서브머지드 오브 아크. 하여튼간 근데 뭐 이렇게 GWA 뭐 GMA 해도 이 앞에 T급 E가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크 용접에는 네 가지가 있다. 피부 아크 용접,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가스 금속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용접. 그중에 금속 보호 용접은 요거 두 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설명드린 거죠. 이런 보호 가스 안에서 용접을 한다. 여기는 아르곤 헬륨, 이거는 CO2 가스다. 자, 장점 볼까요? 공기를 차단하는 불활성 가스 보호망. 아르곤이나 헬륨 가스로 용접 부위를 뭐야 이게? 뭐 결함이라 딱 결함을 방지하고 고풀진 용접을 가능하게 한다. 그다음에 티그죠. 이게 미그는 슬래그가 없는 고능률 작업을 하고 뛰어난 용접부 성질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뭐 아유 용접을 안 해봐가지고 무슨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미그 태그 뭐 그냥 근데 이런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용접봉 안에서 가스가 나온다. 이렇게 요거는 아르곤 헬륨, 이거는 CO2, 요건 다 나온다. 이건 텅스텐 용접봉을 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보형종,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 커튼을 쳐서 공기를 밀어내는 방식이다. 불활성 가스 공조입이란 고온에서 금속과 화학반을 일으키지 않는 비활성 기체, 아르곤 헬륨 등을 보호가스 사용하여 용융 금속을 공기 중의 산소나 질소로부터 차단하는 용접 방식이다. 이는 산화 및 질화를 방지하며 용접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주로 스테인리스가 알루미늄 등 비철 금속 용접에 필수적이다. 오, 좋네요. 산화 및 질화를 방지하여 용접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며 주로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비철 금속 용접에 필수적이다. 근데 아까 미그는 CO2 가스였는데 여기 똑같은 거네. 왜 똑같이 아르곤 헬륨이라 했을까? 이건 한번 저는 아까 여기 CO2 가스라고 했는데 보호가스 방식이 CO2라고 그랬는데 요거 제가 강의 끝나고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똑같이 아르곤 헬륨인지 CO2 가스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접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음 강의는 이제 그 축 관련 문제도 좀 뭐 용접만치는 아닌데 좀 나왔어요. 그래서 축은 뭐 여러분들 뭐 기계 설계 뭐 다 옛날에 하셨으니까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꼭 한 문제 나오는 문제. 뭐 축 설계시 고려사항, 뭐 유체 클러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동 축이음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회전축 설계 시 고려할 사항 이런 것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죠.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하중, 복합 하중, 뭐 상당 비틀린, 상당 굽힘 이런 것도 일단 배웠잖아요. 그런 걸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에서는 용도, 분류, 축소 개시 고려사항, 위험 속도 이런 거, 회전축에서 발생한 진동, 뭐 공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축종이라는 분야 이런 것들, 축 설계 시 고려사항 5가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강도, 강성도 어떤 건지, 축 집경을 위한 강도 설계와 강성도 설계 차이점 비교 이런 것들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했는데, 과연 한 달 정도 해서, 과연 우리가 지난 문제에서 뭐, 얼마나 축제가 됐을까 한번 제가 한 7시 반쯤에 한번 해봤거든요. 강의자료는 제가 미리 이제 배포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산업기계설부터 볼게요. 1교시에 그 릴리프 밸브 제가 그 기초 강의 때 그 밸브 올려드렸잖아요, 강의. 그거 제가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강의 자료하고. 압력 제어 밸브, 압력 제어 밸브 기호 그릴 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기호. 그 다음에 시퀀스 밸브, 그 다음에 카운터 밸런스 밸브, 그 기호와 그 다음에 동작 원리. 그거 제가 그 심화 강의, 기초 강의 때 설명드렸고, 지금 바로 나왔네. 산업기계 설비 제작 사용되는 미그 용접과 티그 용접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잠깐 내가 이거 누가 오케이를 안 해줬나? 아씨, 입장이 안 되는 분이 있었네. 누구야? 뭐 어떻게 녹화해야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공동현상 뭐 많이 나왔고 공동현상. 공동현상 엄청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수차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축하면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축하면. 그 다음에 프런트 배관 지지 저번에 하지 않았나요? 요거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달 하면서도 꽤 나왔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3교시 보시면 수격현 수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가스터빈의 원리 제가 논의 강조했잖아요. 지금 용접 절차 시방서 지금 오늘 했던 거. 요거대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 강의 때 반복 과정을 받는 철강지 구조 SN선도 25점짜리 나왔어. 필요의 강도에 미치는 요인 네 가지. 이거 뭐 저거잖아요. 그 피로 강도를 상승시키는 인자, 저하시키는 인자, SN 곡선. 이거 지금 반복 하중을 받는 철강제니까 그 SN 곡선 두 개라고 했잖아. 영강 그거 아닙니다. 이거 그릴 줄 아시고 수평 구간에 이거 된 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이 소형 원자로 모듈이 또 대통령 입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그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산업 보시는 분들은 하시면 됐고. 크리프, 크리프 설명드 첫 강의 때 하중을 고온, 특정 온도 고온에서 하중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늘어나서 이제 파단되는 거. 그거 1차, 2차, 3차 그죠? 그래프 그려야 된다는 거. 여섯 번째 이 4교시에는 프렌트 설립이 진단에서 표면 결함 및 내부 결함을 확인하는 데 방법에 대해 설명.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비파계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안 뜨지? 음, 그래서 그러면 프렌트 설비에서 표면 결함하니까 아까 뭐라 및 내부 결함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적어야 되겠네. 아까 RT, UT 뭐 다 적어야 되네.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 정도면 하면 30점? 3교시는 뭐 거의 세 문제나 이상 나왔고. 30점 정도. 잠시만요. 입장이 내가 이게 왜 안 뜨나? 잠깐만요. 음흠. 입장이 내가 누르는 게 없어졌네, 갑자기. 하여튼, 이렇게 됐었고, 이건 비파기면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산업이죠. 그거 꽤 나왔습니다. 산업도. 그 다음에 건설입니다. 향타기 작업 어저께 올려진 거 있죠. 거기 디젤해머의 장단점. 향타기 종류 뭐라고 그랬죠? 향타기 종류 어떻게 되죠? 충격식, 그 다음에 진동식, 회전식 있다고 그랬죠? 최근에는 그 러스오고 회전식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SIG 공법인가 그거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용 금속조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설명하셔. 연성파가 취성 시 단면적 변화 수치를 표현하셔. 이거 문제를 보고 우리가 공부한 걸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아까 그 공칭 변형과 진변형 있죠. 그죠? 공칭 능력과 진응력 할 때. 그래프가 진응력 올라가잖아요. 그거 문제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6번은 카르노 사이클 나왔지만은 우리가 그 가스터빈에서는 그 브레이튼 사이클하고 랭킹 사이클 하는데 카르노 사이클은 이상적인 사이클이에요. 여기 취성 파괴는 우리가 그 SN 선도 그릴 때 이렇게 항복점 이렇게 갔잖아요. 요거는 연성 재료고 이 취성 파괴는 이 그래프가 이게 다이나믹하게 안 되고 그냥 쭉 돼버립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그 옵셋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왜 취성 재료는 연성 재료처럼 항복점을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옵셋법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격 자국 나왔고, 송풍기 풍량 조정 방법 나왔고, 인버터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압 작동력 구비 조건도 기초 강의에서 해드렸고, 용접부 잔류력, 쇼트 피닝 한번 언급해드렸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했던 토크 컨버터, 구성 요소의 장단점. 토크 컨버터, 유체 커플링하고 토크 컨버터 차이. 토크 컨버터는 스테이터가 있다. 스테이터가 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2교시는 펌프 비속도, 비속도, 개념과 특징, 비속도가 펌프 효율과 동력에 미치는 영향, 이거 비속도가 큰지 중간인지 작은지 그거, 작은 게 원심이고 큰 게 충류다. 그런 거. 다음에 이제 펌프 흡입 특성에 대해 알아내 설명하시오. 유효빙 양전과 필요빙 연의 개념, 유효빙 양전과 캐리피티션의 상관관계고 아주 그냥 많이 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가스터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하시오. 기본 구성 요소, 작동 원리, 장단점. 또 그림 그때 인포그래픽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4교시는 불활성 텅스텐 가스 역동력과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지금 했던 거 있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좁혀갈 거예요. 이제 좁혀가서 좀 더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남은 한 달 동안 최대한 좁혀갈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한 달 했는데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시면 에, 강의한 내용 중에서 50점이면 나올 것 같아. 두 달은 너무 짧아.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어깨도 결리고 쇠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정리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또다 한 8가지 한 문제가 한 50문제 좀 넘을걸요? 50문제? 그 정도에서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들었던 것들 잘 정리해가지고 서브노트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은 마쳐도 되겠죠? 그래서 마치고 저 링크 걸어 드릴게요. 링크 걸어 드려서 지금